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12시 10분이 됐습니다. 티키타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잠깐 예고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그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서 너무 이 티키타카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그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를 대신해서 갑자기 아니 지금 나오시면 안 돼. 지금 숨소리가 들리면 안 돼. 지금 내가 아직 얘기하기 전에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전계환 평론가 그리고 임세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옷 색깔을 또 비슷하게 입고 그러네요. 왔어요. 참. 맞춘 듯이. 맞췄어요. 맞췄고요. 빨간 거 입고 왔어요. 제가 네. 어제 신인규 변호사를 봤거든요. 네. 확 밀어내고 제가 오늘 들어왔는데 제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네. 티키타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오늘 그 동접수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근데 시작부터 지금 거의 한 250분이 들어오셨기 250.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추세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방송이 마무리될 때쯤에 네, 한 네. 2,00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나오면서 옷도 이렇게 좀 바꿔 입고요. 네, 네.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보수 이미지에서 좀 네. 진보나 중도 이미지로 가는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저희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왜 내가 나의 얼굴 생김새가 왜 보수인 것이냐, 그 사람들이 보수라고 오해를 한다, 나의 생김새 때문에. 네. 어떻게 생긴 게 진보고 어떻게 생긴 게 보수이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사실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이념을 평가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저는 절대로 정기한 평론가를 얼굴 보자마자 이 사람은 보수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보수 이미지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죠? 어쨌든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저는 팔색조처럼 네. 카멜론처럼 늘 그렇죠. 이렇게 막 말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른다. 이게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좀 보수처럼 보이죠. 특히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네. 영남 보수다 완전. 근데 사실 우리 임시현 소장님도 네. 영남 아니에요? 저는 서울 경기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쪽에 계십니다. 그래요. 네, 예, 예. 계세요? 아니면은 계셨다가 예. 네, 오셨죠. 일단 제가 몇 말 다니고 딱 기가 죽어서 팍 제가 분위기를 잡고 있네요. 네, 아이고.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TV조선 있다가 나가는데요. 보스처럼 하고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또 오늘 또 많이 왜 나 사회 보고 있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요 댓글 보고 있느라고 집중을 못했어요. 신인규 네. 변호사님 오늘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못했고요. 예. 종편에서 봤을 때 보수인 줄 알았다. 우리 김명숙님. 저요? 아니요. 지금 우리 정기현 평론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T조 스타일이 따로 있나? TGK님. 화요일이라 잘못 얘기했어요. 수정 좀 해라. 죄송해요. 제가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날 가는지 목요일이었네요. 모릅니다. 예, 제가 진짜. 날을 가는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아까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화요일에 그러대. 헷갈릴 수도 있지. 그래. 근데 저도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도 기억하는 실수할 수도 바람에. 있지. 그렇지. 우리가 주말 오늘은 없이 목요일이다. 일하니까 그렇죠. 날짜 실수할 수도 있지. 진성달님 지적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더 할 얘기 없기 때문에. 유유님은 오늘 전 대표님 스타일이 좀 더 산뜻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 썼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노광훈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화목에 방송되고 있는 티키타카이기 때문에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네. 지적 달게 받고요. 저희 티키타카는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의견이든 다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 혹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티키타카. 저는 늘 하면서 네. 우리 임세현 대변인과 늘 얘기를 하지만 이 화요일 목요일마다 정오 빡친다가 하는 기분이다. 이게 날이면 그러니까요. 날마다 오는 주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좀 늘 빡친 주제만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약간 일부러 이런 주제 하는 건가? 저희 이제 김예지 PD가 사실 좀 개좌파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요새 뉴스가 다 이래요. 근데 뉴스가 다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내가 티키타카를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과격한 줄 몰랐는데 막상 방송 들어와 보니까 이 방송 못 따라가겠네. 아니, 저희 원래 좀 이렇게 속도감 있는 방송이기 맞아요. 때문에. 엄청 아니 예. 속도는 가는데 그래도 네. 표현을 개자파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와. 그동안 우리 방송을 우리 정기현 프로께서 꼼꼼히 안 티키타카가 들으셨구나. 10,000명이 안 넘었다고 안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어떤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송처럼 피디님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자, 오디오가 안 끊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제였습니다. 네. 예, 4월 19일 기념사 네,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자꾸 근데 신변 안 잘렸냐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요. 잘린 거 아닙니다. 나무님 오해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지금 나무님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희 네. 그런 방송 아닙니다. 저희는 의견이 다르지만
존중할 수 있고 공감은 하지 않아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장예찬에게도 문호를 열어놨다. 아, 그럼 내가 그럼요, 내가 그럼요. 그날 안 나올 건데. 그러면? 장예찬에게도 열어놨는데 김기현에게도 열어놨고 다 열어놨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 우리 심지어 김은혜 홍보수석까지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 김태호가 오셔도 돼. 아무 상관없어. 자, 좋습니다. 신변 안 잘렸어요. 지금 라이브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자, 4.19 기념사 어제였습니다. 사기꾼, 날조, 뭐 초유의 단어들 등장하기도 했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저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념사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이분이 사실 TPO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기념사들 이 3.1절 네. 기념사에서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요건 좀 오바했다. 네. 여러 지점에서 오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사실상 이제 오늘은 신인규 전기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예, 오늘 전인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대통령 스타일대로 정말 하시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거기다가 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완전 저격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사기꾼. 지목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기꾼 집단, 반민주주의 세력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 꺾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고 해서 야,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 빨라지고 있구나. 뭐가? 절망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총선에 가면 필망이 아니고 폭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4.19 첫 기념, 그러니까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나오네요. 예. 네.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안 돼. 돼. 저걸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이승만 정권 시절을 반추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사실상 그 4.19가 일어났던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관건 선거 돈으로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랬던 그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추하는 건지 저는 민주당을 겨냥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민주당 상황으로 이제 뭐 이른바 돈봉투 사건 때문에 뭐 돈으로 산 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저격한 것 같은데 저는 이 4.19 기념사에서 왜 특정 정치 세력을 이렇게 악마화하냐. 이거를 너무나도 정치적인 기념사 아닙니까? 이거는 기념사는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날에 대해서. 그렇지. 단 하나도 기념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막 무슨 사기꾼, 날조 그리고 굉장히 이 집단은요. 검찰 집단인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뭐 어떤 대통령 국무회의 연설이나 어떤 단어에서도 조폭, 깡패 이런 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술 먹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조폭 깡패는 그걸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 국가 원수인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뭐 회의 자리나 이런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서 조폭, 깡패, 사기꾼, 날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너무 국격이 너무 실추되고 있다. 정말 이거를 너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하려면 당에 있는 대변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 대통령이 왜 정치 이야기를 4.19 기념사에서 합니까? 저도 누가 기정합니다. 봐도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인 거죠. 만약에 대통령실에 이 후지고 구린 이 연설 노래 가사 비서관 랩 같다. 잘라야 후지고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지난 3.1절 기념일부터 아니 근데 연설 비서관이 이걸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빨간 펜, 윤석열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씹혀서 고쳤겠지. 이거 어떻게 연설 비서관이 사기꾼 이런 거는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야 천공이 써준 거야 혹시? 그러면 또? 야, 근데 사기꾼 날조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사기꾼이다. 야. 돈으로 매수된 민주주의를 아우 저는 진짜 제가 대통령님이나 이런 기념사 많이 봤거든요. 네. 그동안 2년 네. 동안 네. 저는 진짜 내가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요. 그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사기꾼 날조각 4.19 기념사에 나옵니까? 예전에 그 지드래곤이라는 아, 가수가 있었거든요. 진짜. 지드래곤의 가수 노래 창피하다, 중에 그 창피해. 하트브레이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마하 이거 있죠. 알죠? 여마하가 아니라 국격 브레이커라고 해서 그 화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직접 들어보고 돌아올게요. 왜 안 가? 왜 이렇게 이 얼굴 뭐야?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국격이 느껴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격이 느껴지는 4.19 기념사의 한 대목을 들어봤고요. 집 나온 길냥이님께서 연이어서 2,000원을 3번이나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나고 맛있는 깎아 사 먹을게요. 자. 와, 근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저는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거리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뭐 돌 같은 거 좀 던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서울법대 다니면서? 아, 아빠한테 맞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아빠- 드리는 아빠한테 게 맞았어요? 아빠한테 고무 타이어를 지금 맞았대 대학교 때까지. 피로서 지켜낸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가 군사정권에 독재정권에 한 거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피로서 우리가 쟁취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치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정책적 실책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에 실제로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했느냐고 했을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마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민주주의나 인권을 외치는 가짜 사기꾼들이 이렇게 깔아먹고 있다라고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4.19 열사들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4.19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부정투표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4.19 정신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 5.18 그다음에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직선제를 쟁취하는 이런 출발선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권을 주장했고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허위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또는 사기꾼이다라고 대통령이 폄훼할 수 있는 것은 앞뒤를 살펴보면 아예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던 구경꾼 또는 그냥 그 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지금 악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의 성과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발언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나중에 윤석열 TV를 만들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기념사, 그것도 4.19 혁명 기념사 자리에서 혹은 3.1절 기념사 자리에서 TPO에 맞지 않는 얘기를 연이어서 반복하면서 이것이 어떤 뭐랄까 앞으로의 어떤 방향처럼 제시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그리고 이날 하필이면은 어제 터졌던 얘기들 중에는 이 기념사뿐만 아니라 외신과 인터뷰했던 내용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의 국민 무시에 대한 정서가 담겨 있는 기념사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진지하게 분석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진지나 드세요. 이런 댓글 주시는 분이 계시고 야 완전 내가 분위기 방 못하고 아니,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실성사이다님 자소서 인증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하는 얘기냐는 좀 말씀 주시고 가짜뉴스 이런 워딩 보니까 한동훈 같네 스누피님 운이 아빠님 국정 파트너를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사기꾼인 결혼 파트너는 대통령 놀이하고 책 한 권만 읽은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려 하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앞뒤가 똑같은 1577만큼만 해라. 대리운전 어디 회사만큼도 못한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이제 이런 대목들이 국민들이 느껴지기에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것이지 왜 이럴까? 우리가 아니, 기자 뭐, 출신으로서 네. 내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언론의 그 정권 부역 있잖아요. 군사 정권에 대한 거, 독재 정권의 언론이 부역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언론이 정말 정론직필을 통해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한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검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것은 과거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그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완전히 앞잡이 노릇하고 부역자 노릇한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사법부가 특정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당하게 재판하고 옥살이 시키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조작 사건에 다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최소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검찰이 과거에 그런 흑역사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억압하는데 동원되었다라는 데 대한 반성의 의미는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대통령이 저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 사기꾼 얘기 잘했어요. 예. 본인이 자기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 누가 사기꾼인가요?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씨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장모님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아 잠시만요. 네. 아니 왜? 아니 물어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리고- 갑자기 손이 종에 가버렸어. 나 아무것도 자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종에 대통령님 가버렸어. 본인은 사기꾼일까 아닐까? 나 그냥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한번 어이구, 이게- 하나씩 얘기를 한번 이게 드려볼게요. 고장이 났나? 자,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검찰총장 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저도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영민 실장님이 언론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가 면접을 봤다 그래요.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에서 네. 그 당시에 후보가 3명인가 4명 있었을 때 어.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 외치고 가장 이 정부에 충성하겠다 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다. 그게 뭐야, 누굴까? 그리고 윤석열이요? 나중에 뒤에서 칼을 꼽았대. 아 자, 윤석열이요? 이건 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가족 중 한 분 계시죠.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조작,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일까 아닐까?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투기를 하셨다가 네. 실제로 50억 원 가량의 수익이 나서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이건 부동산 투기가 맞다라고 판결을 받았던 토해내라라고 받았던 분이 또 계십니다. 최모 씨라고요. 그분이 사기꾼일까 아닐까? 10원 최모 한 씨. 장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라고 네. 대선 때 이야기했고 그리고 주가 조작 같은 거 없고 뭐 돈을 다 잃어버려서 했다라고 대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내주만 하겠다라고 에헴. 대국민 성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에헴.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냥 묻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뭐 거의 선동 가짜뉴스 민주적 의사결정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자, 이봐 뭐 다 아니래 비판만 하면 아니래 김건희 여사가 어머 이름이 나와버렸네. 어머. 어. 자, 저도 아니 나는 김건희 여사님 이름 나올 때마다 자꾸 종에 손이 가. 고장이 났나? 잠깐만 이게 안 되네. 어쨌든 맞죠 요즘에. 내가 옆에서 앉아서 종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속도가 뭐 대단하네요. 아니 800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 너무 이러다 감사합니다. 보면 막 끝날 때쯤에 2,000분 될 거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거울을 좀 봐라. 거울을 좀 보셔야 된다. 이제는 지금 더 이상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지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임하시면서 했던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지금 그렇죠. 자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되묻고 싶고 특히 이제 본부장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거론될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는 하더라도 그래 뭐 이제 집권 1년 차니까 우리 그거는 좀 묻어주고 갑시다라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해요.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좀 믿고 따라주자.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지금 이제 1년이 다 짜증이 돼갑니다. 나시죠? 좀 전에 방송할 때 거울을 보자 이렇게 딱 말했잖아요. 예. 그때 가슴이 뜨끔했어 내가. 아니 왜 그래 왜요? 왜요? 그럼 동시에 고개를 딱 숙이는데 밑에서 신인규 어디 갔어? 사실상 신인규 야, 우리 전기현 사실상 정목께서 신인규, 전인규 네. 나왔는데 도저히 이거 못 따라가겠는데. 지금 신인규였으면 제 말을 막았을 겁니다. 다 막아주세요. 이름이 사실상 많았어요. 신인규의 역할을 다 해주십시오. 아니 난 또 이게 또 웃겨요. 자유 또 얘기해. 웃긴 거또 언제까지 얘기해. 자유 타령할 거야?
언제까지 그놈의 자유 도대체 누구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자, 예전에 또 대선 후보 시절 얘기를 나 안 할 수가 없어.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거 누가 얘기했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님. 이런 자유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분이 뭘 또 자유를 얘기합니까? 또 뭐라고 했어? 그리고 뭐지? 또 자유를 맨날 왜 이렇게 자유를 했죠? 이 자유를 자유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자유를 너무 좋아해. 지금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본인이에요. 아무 말 할 수 있는 자유, 아무 일 할 수 있는 자유, 거짓말 막 할 수 있는 국민 속이는 자유, 본인이 다 누리고 있어요. 자유 제일 누려서 왜 이렇게 자유에서 타령을 하는 거야? 글쎄. 그리고 독재자이겠죠? 제가 아는 독재자는요, 비슷해. 지금 말씀하신 분이랑. 자유를 입버릇처럼 내뱉는 사람이 독재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는 자유당 출신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분. 그리고 그분이죠. 국부. 네. 그리고 독재자는요, 사과를 안 해요. 누구랑 비슷하죠? 킹정을 안 해. 네. 인정을 그리고 안 해. 독재자는 응. 언론을 통제합니다. 아, 맞아요. 비행기 맞아요. 안 태우고 압수수색하고 가짜 뉴스다 합니다. 맘에 안 들면 자, 고소 고발하고. 맞습니다. 네. 누구인지 그렇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저는 이제 요청드립니다. 이 많은 단어들을 직접 이제 대통령께서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4.19 기념사에 등장한 많은 단어들 헌법 정신, 거짓 선동, 위장 그리고 뭐 돈봉투까지 뭐 돈 얘기 이런 금전거래 이런 거 안 할게요. 근데 가짜 뉴스, 시스템 위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울로 보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기 고백이야 뭐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든 이 단어에 대해서 선택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헌법 정신, 위장 이런 것들을 다르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 본인들은. 맞습니다. 그 90%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90% 대통령. 그게 퀴즈. 뭔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면 대답하면 되죠. 90% 대통령. 90% 윤석열 대통령은 90% 대통령이다. 술로 채워진 대통령. 90%가 몸에 술로 땡. 채워진 대통령. 땡. 잠깐만. 아니 아이디어를 좀 이게 안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기발함을 내가 좀 시험해 보고 싶은데 90% 대통령 뭘까요? 90% 대통령은 90%의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뭐좀 90% 다른데. 나라를 말아먹는 대통령. 아니 왜냐면 10% 지지도 나와도 내가 이건 하겠다고 어디 가가지고 얘기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90%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회의를 할 때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요? 혼자 말을 90%. 혼자 하는 거 1시간이면 59분 또는 90%를 혼자서 발언을 한다. 이 말은 대통령이 남 말 듣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참모들이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지금 나오는 자유, 민주주의, 공정, 정의, 상식 이런 모든 단어가 누군가의 조리개에서 출발하지만 대통령이 자가 발전시켜서 자기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대통령은 남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 남말을 듣지 않는다. 참모들은 대통령에 조언할 기회도 없다. 이런 대통령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90% 대통령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 던져주셨기 때문에 예. 지금 댓글에 아주 재밌는 답변이 와 어떤 있습니다. 말씀입니까? 핑크볼님. 90%의 대통령은 내장비만 90%의 대통령이다. 와, 또 가슴이 왜 이게 또 뜨끔해. 나는 지금 오늘 거울을 보라는 거 지금 내장비만 90% 대통령. 네. 술로 가득 채워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지쟁이님이 식당에서 점심 먹느라고 아이고. 음소거에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90도 박영신이 90도로 인사 네. 걷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하. 예, 스하. 반갑습니다. 네. 다솜맘 기쁨님 감사드립니다. 네. 90도로 인사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네. 임세현 이제 소장님에 대해서 다소만 기쁨님은 네. 서하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람님 90% 대통령은 90%가 김건희, 10%가 윤석열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창작을 잘 해내시는데 지금 대통령을 이제 90%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90%의 해석이 지금 임기 90% 정도 채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정말 물리적으로 기발하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기간은 남아 있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자, 얘기죠. 우리가 이제 4.19니까 또 이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주주의, 자 중요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저는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19, 5.18, 6월 항쟁 등을 지나면서 피를 통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 선배들이 피 흘려낸 민주주의를 그동안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놓고 못 지킨 거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이런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아니 잠깐만. 우리 원래 방송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컨셉인데 너무 많이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당황스럽네. 네. 지금 부대변인님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 오늘. 준비를 내가 어색해서 그래 지금. 다 맞는 말인데 너무 잘하니까 내가 지금 당황했어. 내가 당황했어요. 그렇습니다. 90% 여러분들 90%에 너무 지금 꽂히셨는데 네. 방송에 소화할 수 있는 수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90% 골빈. 생각이 없다. 그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생각이 없다. 써 있는 거 있는 거야. 임기의 99%가 흘러있는 느낌이다. 네. TCK님. 아직도 일국의 백수님은 혹시나 IQ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야. 저 너무 그래도 저희 국군 통수권자이시자 행정부의 수반인 분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는 거는 일단 존중합니다. 공감, 네. 존중합니다. 날다람쥐님이 올려주신 임채연님 랩이 터졌네 이렇게 했는데 와 제가- 오늘 거의 래퍼 수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아니 근데 이따가 이제 오후에 가면 다시 고구마를 먹을 예정입니다. 왜요? 왜냐면 종편에 나가야 되거든요. TV 조선. 네. 고구마를 왜 먹죠? 그때 가면 고구마를 먹어야 됩니다. 답답하니까요. 네. 답답하니까. 홍길동이나 말 못하는. 그런 그렇기도 심정으로. 하고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비율 자체 안 맞지 않아요? 나가는 비율도 방송이? 비율인데 주제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거기는 민주당 동봉투, 민주당 아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섞어서 약간 얘기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엄청난 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잘 말을 방송에서도 못해요. 네. 임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분 위험하니까 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왜냐면 그거에 제가 선을 잘 지킵니다. 그래요? 예. 적당히 얘기하면서 한마디씩 툭 던지는 정도로. 그래요? 올리브님이 고구마 먹으면 방구 보내고 오세요. 네. 그래서 방구 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저희 이제 와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용어 규정을 좀 잘 해달라고 오늘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어제 방송에도 그랬고 네. 다른 저기 정치본색 때도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언론에서 자꾸 민주당 돈봉투 하는 게 불편하대 듣기가. 그럼 이정근 돈봉투라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돈봉투 의혹인데 앞에 민주당을 빼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이정근 사태라고 해야 되나? 이정근 사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국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는데 이걸 이제 프레임 쪽으로 가면 맞아요. 민주당 동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차떼기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차떼기당 있었죠. 차떼기당이 네, 이제 네. 한나라당. 그렇죠. 차떼기당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돈봉투당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민주당 돈봉투 뭐 이렇게 한들 어떻게 다르게 이제- 바꿀 방법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 부분을 불편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뭐 사실만 놓고 보자면 뭐 사무부 총장이 그 의혹에 연루된 거고 현직 의원들 이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 동봉투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불러야 언론에서 하고요. 이미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돌린다 만다가 아니라 이것은 진실을 빨리 규명해서 책임자들이 뭐 정계 은퇴 그다음에 불출마 뭐 맞습니다. 연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해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늦출 네.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대체로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뭐 비용 금액 자체가 예. 뭐 300만 원, 심지어 50만 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실비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였었지만 난 사실 그것도 국민적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거죠. 장경태가 네, 말을 네. 나가서 잘못했어요. 그거는 정말 장경태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뭐 밥값 이런 표현을 썼던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런 거 자체가 지지도 깎아먹는 짓이라니까요. 맞아요. 국민 정서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네, 정치 네. 평론하는 사람으로서도 네, 네. 야,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놀고 있구나. 네. 그러면 돈 뭐 50만 원, 맞아요. 100만 원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고 에이. 주고받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자동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 만약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적폐라고 생각하고 당 내에서 완전히 지금 수술해내지 않으면 총선 어떻게 하며 네. 앞으로도 돈 문제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야 하고 주고받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민주당이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다. 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스타일대로 발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싹 다 이번에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에 도는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물어보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물어보면은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지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풀어가는 방식도 민주당이 좀 새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하고 있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상식적인 접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 전화해가지고 아니 전기현 의원 돈 받았어요? 아니 언제 받았어? 내가 안 받았지. 아니, 이렇게 딱 부러지는 왜 날 덮어씌워? 아니, 제 얘기는 아니, 내가 받고도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왜 그렇죠. 당대표가 갑자기 나한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 그런 네. 적 없어요. 네. 왜냐면 의원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증거가 없으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네. 했으니까 CCTV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우기면 끝인데. 자, 그래서 정책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렇다고 하면 자, 이 돈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준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준 사람한테 물어봐. 준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구누구한테 줬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은 거기에 녹지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 있죠. 이정건 부총장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구속된 분 있잖아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준 사실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받은 적이 없다. 자, 그러면 당윤리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은 품위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당에서는 선행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안 와요? 빨리 오셔야죠. 왜 안 와요? 네. 22일 날 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돈봉투 그건 사건에? 말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서 본인이 직접 여기서 국민들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되지. 그 파리는 비행기 표를 구하기 좀 어렵나? 코로나가 있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유럽 쪽에는 특파원도 많지가 않아서 기자들이 갈래야 몇 명 갈 수 없어요. 또 너무 빨리 멀고. 오셔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하시고 어느 사과하시고 정도 급이길래 하셔야죠. 거기에서 파리에서 네. 돈봉투 사건과 연관이 되었고 거기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말이 됩니다. 되냐고. 말도 국민 안 정서상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대표를 했었던 책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셔야 되고 뭐 본인이 실제로 알았든 몰랐든 여기 오셔서 해명하고 그렇죠. 질문 받고 음. 뭐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거기서 지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에 네, 하나 네, 거기서 네. 기자회견을 맞아요.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해놓고 내가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해버리고 네. 그래서 당분간 귀국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잖아. 아, 그럼 민주당 끝이야. 이거 진짜 끝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진짜로 저 진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건- 분위기는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사법 처리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하고 주저앉는 순간 민주당이 끝이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 이재명 대표는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사과했겠냐고요. 다 그 지금 현재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사과를 한 건데 막상 당사자인 송 대표는 알았든 몰랐든 그 당시 본인 선거 때문에 치러진 거면 빨리 와서 당 수습해야죠. 사과하고 사퇴하고 뭘 해야죠. 수습하고 본인이 네. 먼저 검찰 조사 받겠다고 자진으로 나서야 되고 그렇죠.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한 결과를 내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바로 지겠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렸던 사람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받았던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석고대죄하고 사법 처리받고 정치를 떠나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민주당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똘똘말이 됩니다. 이게 네, 진짜 심각한 게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는 사실관계만 파악해 보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매듭짓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림이나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어쨌든 쇼잉도 중요하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 움직임이냐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한계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속도감 있게 빨리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어제까지 보도 나온 거 보면 브로커 얘기 나왔죠. 네. 그 브로커에 누구를 또 이재명 당대표 당시 뭐 어디에 뭘 썼다 뭐 일을 시켜줬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송영길 전 대표의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까지 위기가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되고 이게 일단 기본으로 하나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이 녹취록은 3만 건이라는 게 지금 JTBC가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보한 취재 기자가 검찰이 이 내용을 흘린 게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공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검찰이 기획수사한 거다. 이거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죽이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이걸 깐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JTBC 기자가 확보해서 언론사 차원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네.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대장동에 있는 일당들을 비판하는 그 지점이 뭡니까? 그게 정영학 녹취록이 기본이 돼서 사실상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녹취가 기본이 된 거기 때문에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녹취가 거짓이다?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장동, 김만배, 나무 등등 거기에 뭐 조우영, 거기 윤석열도 나오죠. 등등에 대해서 우리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녹취록에 부정을 하면. 피프티님 네. 질문 잘 주셨는데요. JTBC 기자는 그럼 어디서 났냐고요? 어디서 났을까요? 검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검찰도 본인들이 준 적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JTBC 변호사. 기자도 검찰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이제 이미 이 내용은 사실관계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쨌든 상식적인 분들이니까 사실적인 기반은 우리가 이제 깔고 가야 되니까 그거는 검찰도 주지 않았고 JTBC 기자도 검찰 쪽에서 받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진실이 무엇인가로 접근해야 되는데 돈을 준 사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은 자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당에 하나 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 자 그러면 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이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는 뭡니까? 윤리위가 왜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윤리위가 아니고 이름이 네. 뭐죠? 하여튼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어서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민주당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돈 문제다. 봉투 돌렸다. 자 이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본인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박영식 기자 돈 먹었다고 제가 윤리위에서 안 먹었습니다. 제명을 네. 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네. 그것은 사법부에 가서 당연히 다시 억울함을 풀어오세요라고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는데 네. 지금 미적미적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민주당 어떻게 할 거예요? 역지사지 당하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파리에서 기자회견한다. 무슨 거기 만국평화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아니에요. 어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이런 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정말 돈봉투 사건이 터졌으면 당장 돌아와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고 본인이 결자 해저의 자체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총체적 대응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 이 주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갑자기 나왔어. 괜히 얘기 꺼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확실히 짚고 싶은 이유는 드러난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니 그거는 그것대로 치워두고 진실을 파헤치고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빨리 끊어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 이거 검찰 기획이야. 이거 정부 차원에서 기획한 거야. 이렇게 접근해버리고 이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빨리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걸 빨리 단절하고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누구보다 검찰과 언론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당원 여러분들 만나보면 이거 검찰 못 믿겠어, 언론 못 믿겠어, 이것도 이재명 죽이기야라고 접근하고 이 논의에 골몰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저도 검찰 못 믿어요. 저도 언론 못 믿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대부분 3쿠션으로 준 거죠. 그 검찰 말을 믿습니까? JTBC 기자 말을 믿습니까? 이 논의를 우리가 이제 요 티키타카 자리에서는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 네. 진실을 빨리 파헤쳐야 되고 민주당 차원에서 끊어내야 된다. 그게 급선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하도록 하죠. 아이고 힘들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없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마음 하나님 동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라걱정님, 골든님, 이두왕님, 보따리님, 천년지니기님, 최옥님, 리광식님, 동해바다님, 선우님, 이게 뭐람님, 이장님 맞아요, 임세현님 맞아요. 강아리님 좋습니다. 히오스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다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950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아직까지 스픽스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계시고 빨리 나오네요. 이거 이런 거 손발이 짝짝 맞아요. 여기 아래 보이시죠? 빨리빨리 구독을 눌러주시고 빨리빨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옆 버튼에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해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널리 퍼주셔야 저희가 또 성장하는데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심각해. 괜히 얘기했어, 돈봉투 얘기. 심각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가셨네 생각보다. 그래요? 네, 나 이거 민주당 돈봉투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신 분들이 우리가 계셔가지고. 이거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심각한 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전쟁에 연루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너무 웃겨요. 이 뭐라고 했냐? 참, 이 아저씨가 진짜 미친 것 같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보였죠. 그래서 전후 재건 병력 파견도 거론된다고 있답니다. 전후. 그럼 전후는 뭐야? 전쟁이 끝나야 전후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 왜 병력을 들어가? 그렇지. 그리고 재건하는데 왜 병력이 들어갑니까? 뭐 의료단체나 이런 데가 들어가야죠.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옆에서 슬며시 웃고 계시는 사실상 신인규 우리 전 임규님께서 네. 왜 웃으셨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하면서 단서단 거 있잖아요. 단서를 왜 민간인 그러니까 전제가 있었지. 전제가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살상 이게 벌어지면 뭐 마치 군사 개입을 하겠다, 파병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아니 민간인의 근데- 학살이 일어나고 아니 있잖아 이미 지금.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과거형이지만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잖아요. 일어났어. 그러면 이미 한다는 거와 우리는 동일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 아니에요? 제 귀가 약간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우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참전을 한다. 이렇게 워딩을 풀어나가는 길이 하나 있을 거고요. 지금 이거는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다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건 러시아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러시아는 반인륜적으로 전쟁을 지금 민간인 학살을 하면서 네. 네. 대량 학살 이제 그리고 전쟁 범죄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다고 자 지금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입을 후과 이거 생각 안 해도 됩니까? 네. 러시아에서 있는 지금 우리 교민들 거기에서 사업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미국이 아무리 심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네. 그 미국의 뜻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미국이 하라고 했던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말이죠. 1000번 만번 안 해도 되는 말이죠. 미국은 어쨌든 무기를 지금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예. 참전이라는 말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자국 군인을 보내겠다는 나라가 어딨냐고요. 그럼 본인이 가요. 왜 쓸데없이 젊은 우리 청년들 보냅니까? 누가 전쟁을 원하는데요? 그렇지. 우리 지금 6.25로 인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6.25 전사자 가족인데요. 맞아. 저희 할아버지. 예. 국가유공자님이세요. 이 전쟁 얘기만 나도 소름 끼쳐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전쟁의 결정은 노인들이 하고 그 피해는 청년들이 진다. 근데 이거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다 초토화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군무기나 이거를 북한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무기를 보내? 그러면은 반대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북한에다가 무기 보내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그 진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 국제 정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나쁜 사례 중에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미 고립되어 있고 네, 체포영장도 받았습니다. 고립되어 네.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옳다쿠니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거를 북중러 이쪽 구도 한중일 이쪽 한미일 이쪽 구도에 완전 고립될 수 있게끔 양강 구도로 딱 좋게 갈라치기 할 수 있게끔 좋은 먹잇감을 푸틴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한국 대통령 고맙네 해가지고 박수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다 또 응전을 했어. 우리 용상이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들어봐라. 러시아 니네가 인터뷰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들어보라. 또 바이든 날리면이야? 아니 우리 용사는 뭐만 얘기하면 시각과 청각 탓을 해요. 왜 그럽니까 진짜. 나 창피해 죽겠어. 왜 나라 국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 수가 있어요? 나 답답하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우리가 실제 참전을 한다? 지금 무기 보내주는 것도 저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텐데. 저거 나중에 다 철창 갈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안 크게 걸려내면. 문제가 될 대통령이 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수출을 했다고 하면 좀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무기 지원을 한 것은 참전했다고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 진짜 여기에서 우리 군인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 반발이 일어나서 이것은 대통령 뜻대로 실행하기 불가능해요. 저는 만약 여기에 전쟁에 맞아요. 우리 군인들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군인의 절대 가만히 가족들, 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닌데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한국 군인을 보내서 야, 그리고 전후복구도 아니야.
전쟁에 직접 참전을 시킨다? 미친 진짜. 아유. 그게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여기에 동의를 하겠냐고. 내 자식, 내 가족, 내 이웃이 여기에 전쟁에 직접 가서 총을 쏜다? 다른 나라에? 그것도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네. 말이 되냐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거 제가요 뭐 특정 인물들을 거론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과 특히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그 보수 쪽 패널 여러분들도 국익을 위해서는 뭐 파병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뭐 이라크 파병이나 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다르다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절차부터가 틀려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파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사실상 참전에 대한 의사가 있음을 물론 전제했습니다. 민간인 살상이라는 이제 그렇지만 뻔한 전쟁 아까 아니에요? 뻔한 전쟁이긴 한데 아, 진짜. 그거를 박정희도요 월남 파병할 때 노무현도 이라크 파병할 때 그게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있었어요. 네. 동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 비준과 동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국민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입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는 자신 없으면 외신 인터뷰를 하지 마. 아니 말을 하지 마. 아니 왜 외신 인터뷰에 자꾸 이런 선 넘는 발언을 해가지고 난리 판국을 만드냐고요. 아니 대통령의 말은 그냥 나 우리 진짜. 같은 사람들이 떠드는 거랑 달라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건데 사실상 이거 본인들이 병력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주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IRA라던가 반도체법이라던가 우리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떻게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 물론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난 이거 같아.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바이든 형, 나 잘했지. 이거 같아. 나중에 가서 몰라 뭐 저는 이거 물론 제가 아까 좀 흥분해가지고 이런 것도 짚긴 해야 되는데 이라크 파병과 동일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또 주고받는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라크의 파병을 원하고 내지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으로서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파병을 함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형태의 것을 계산을 하고 국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이 사안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 얘기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정도는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전이라는 용어하고 그리고 전후복구 사업이나 또는 평화유지 활동이 평화유지군 이런 건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군인을 보낼 수 있지 우방국에. 그러면 전쟁에 직접 나서서 교전을 하도록 하는 것과 네. 후방에서 뭔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이번에 참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전 상황에서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것을 참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도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놀랄 건데 참전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인식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 거기 참전할 거예요. 네. 미국은 그렇게 지금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미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 중간선거 지금 패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망이죠, 폭망. 폭망하겠지.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어쨌든 전쟁을 이어가도록 하고 지원 활동만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참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진짜, 러시아한테 완전히 걸렸지.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제대로 러시아가 걸렸어. 바로 얘기하잖아요. 한반도 안보에 영향 줄 거다. 이거 협박한 겁니다. 너네도 조심해. 왜냐, 우리야말로 정전국가 아닙니까 지금? 이제 휴전국가지. 정전이 아니라 휴전국가잖아요. 그리고 이 말 자체도 저는 너무 무서워. 그리고 저는 참 이 전쟁 우리 청년들 뭐 가는 거 이것도 너무 열받고 화가 나는데 그 다음에 그럼 러시아랑 중국이랑 우리 수교국 아니에요? 수교국? 얘네랑 이제 적지우 살 겁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가 미국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요. 진짜 난 대단한 거 뭐 어떡할 거야? 여기랑 척져서 뭐 할 건데? 여기 예를 들어 러시아에 우리 막 가스 수입하고 그러는데 이거 끊기면 어떡할 건데요? 이 와중에도 일본은 네. 러시아에 원유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지금 중동에서 기름 가져올 때 네. 러시아로부터 인도, 중국, 일본은 원유 수입했어. 그렇게 해서 싼 값이 썼는데 미국에서 이의 제기 안 했어. 네. 그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는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러시아 자극하고, 러시아 자극이 단순히 심리적 자극뿐만이 아니고 외교적 문제를 넘어서서 교역에 대한 것, 경제 문제, 바로 직격탄으로 날라오잖아요. 네. 한반도 안보가 위협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왜 오바해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느냐, 누가 네. 시켰느냐. 미국이 진짜 바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선긋기를 하는 것은 국익의 큰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우리 정계한 평론가가 말씀 주셨지만 미국이나 특히 바이든이 실제 그런 압박이 있었다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회적인 지원이든 뭐든 폴란드로 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리 국민들 모르게 하다가 MBC 보도에 걸려먹질 않나. 네.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미국 국방부 문서가 리크돼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알게 하질 않나. 난처한 상황이라 이미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둘러댄다고 치자고요. 치자. 난 진짜 양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진짜 양보해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뭘 양보를 해? 그러면 나는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면 대통령직에 걸맞는 정제된 언어로 어딘가에서 바르게 표현을 해야지. 왜 참전이란 용어를 써서 이 난국을 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왜 우리가 진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야, 나 진짜 나는 진짜 좀 무섭고 불안한 게요. 이게 사람이 막장에 몰리면요. 예를 들어 막장에 몰리면 진짜 아무 짓이나 다 하거든요. 난 진짜 근데 그런 것 지금 같아. 이 윤석열 정부가 난 정말 그런 것 막장에 같아. 몰린 것 같아. 지금 지지율도 저렇게 떨어지니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막장 짓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 지금 뭐 인터뷰는 또 왜 합니까? 그냥 차라리 아니, 그냥 인터뷰하지 마. 용산에서 그냥 불러다가 관저에서 그냥 술 드시고 아무 얘기 하지 마요 좀 이거 제발. 보세요. 그 요미우리 인터뷰 해가지고 일본과 관련돼서 자위대가 뭐 이제 우리 공해나 영해로 이제 진출하는 거 이제 이해한다 이딴 식의 표현해가지고 논란됐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설령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뭐 정상들끼리 뭐 국가들끼리 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외신을 통해서 아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이렇게 그냥 노출이 돼서 그냥 완전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빤스 벗고 덤비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아이고 정말. 아니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 어렵고 사실상 우리 무역 수지에서 가장 흑자를 냈던 중국이랑 완전 거의 단절되면서 사실상 지금 너무 어려운 삼성전자 같은 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중국에 진출했는 기업이나 러시아에 진출했는 기업이나 우리와의 수교는 어떡할 건데 네.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적인 예로 미국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번에 배터리나 전기차 하면서 우리 기업 쏙 뺐죠. 물론 미국 기업만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중국이랑 거의 단절해. 중국에 투자하지 마. 중국에서 니네 기술 투자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테슬라랑요. 애플 중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미국에서. 왜 우리만 하지 말라 그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 호구짓이야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짜증나죠.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슈퍼챗도 동접 1000명 돌파 축하드려요. 임세현 식당 TV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임세현 식당 적극적으로 홍보하니까 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 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이 그 뒤에도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티키타카에 대한 애정이 애정이 있죠? 남다르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뭐 동해바다님, 안진걸님, 곰돌이 아빠님, 그레이트kit님, 노광훈님, 신사코밀리님 감사드리고요. 이계모람님, 아르테미오님. 제가 말씀 초반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항상 정오 빡친당을 하는 느낌이 든다. 진짜. 얘기하다 이게 보니까 주제가 또 화가 너무 났네? 화가 나서 이게 흥분이 안 얘기하다 가라앉네. 보니까 너무 화가 났네. 동막골님께서 아들 둘 내년에 군대 보내야 하는데 진짜 겁나요. 맞아요. 우리 함께 손잡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만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군인 참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런 상황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보내더라도 네. 걱정하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 걱정하지 네. 않는 나라 제발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도와주십시오. 빨리 끌어내립시다. 자, 저기 이윤재님이 마지막으로 속보를 주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확인된 내용이시죠? 제가 이따 끝나고 저도 네이버로 찾아볼 텐데 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꺼낸 윤석열 대통령 음. 대통령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뭐라 했을까? 상식적 대답이다. 뭐 개소리야. 잠깐만. 나 진짜 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걸 사실처럼 하면 이게 허위 사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러분들 댓글이 당연히 맞겠죠? 지금 PD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아 그러네요. 서울신문에서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이런 인터뷰나 이런 워딩이 상식적 대답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 의병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맞잡고 나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야, 나는 그럴 진짜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루어냈습니까? 민주주의, 산업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노력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누가 또 쉽게 주저앉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눈치채면 바로 나서서 그런 행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요?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힘이고요. 왜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서 또 보수가 맞으신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힘이다. 아, 그러면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냈듯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는 도도히 발전하는 방향, 진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시간에 많이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기본 평균은 이제 1000명을 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전계환 평론가와 임세은 대표님 덕에 1000명을 달성하고 이렇게 이제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잊지 마시고 또 영상 본 클립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티키타카와 스픽스에 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또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성과가 나오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2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바. 스바. 써봐.